이것은 분명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습관이자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쉽기 때문에, 단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의 공부 관심 많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성적을 떨어뜨리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방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못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거, 이런 것들 개인 코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조언이 적절한가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모르게 조언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다, 5% 내다, 3%, 1% 내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조언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있고 본인의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 방식을 아이에게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 내가 아닌 95%의 이런 부모님들은 자기가 사용했던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아이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옳은 방법이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공부를 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을,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접목시키거나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올바른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접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내게 익숙한 방법,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강조하고 있고, 부모님도 강조하고 있고, 또는 많은 교육 전문가들조차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분명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습관이자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쉽기 때문에, 단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방식이 뭔지 오늘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그 말은 뭐냐면 암기해, 모르면 외워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암기하고 외우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서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 뇌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뇌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암기해서 집어 넣었다.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면 외워라, 그냥 반복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외운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한계요? 바로 망각에 의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망각은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외장하드가 없이 딱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양 안에 많은 정보들을 넣어야 되는데, 인간의 뇌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생존입니다. 결국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뇌는 자기의 생존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우선 저장하게 되고, 생존과 별로 관련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장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생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일일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을 하는 양은요, 본인이 경험한 양의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루에 경험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면서도 뇌에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면 정말 두렵고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9.11 테러 같은 것들을 처음 뉴스에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랬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쇼킹한 뉴스를 들었을 때는 그런 기억들은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뇌는 내 목숨과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목숨과 관련될지도 모를 어마어마한 감정을 일으킨 것들만 머릿속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부와 지식은 전혀 생존과 관련이 없고 감정적으로도 어떤 스파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본인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굉장히 원시적인 뇌이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와 먼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것이 바로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서 먼 미래에 나한테 좋을 것이다 라고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사고하지 못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똑똑한 뇌, 전두엽이고, 그렇지 않은 뇌가 뒷부분에서 작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 나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 계실 겁니다. 생존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이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기억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장이 되는데 꺼내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그것이 떠오르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망각이라는 것은 사실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꺼낼 어떠한 단서도 방법도 없는 상태가 바로 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나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꺼낼 수 있는 어떤 단서들,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뭐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 꽃향을 맡았을 때 그 꽃향기를 풍기던 샴푸를 쓰던 그 여인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기억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꽃향기를 통해서 그 꽃 냄새가 떠오르고 그것이 샴푸향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억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끄집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사람이 뭔가 공부를 했을 때 망각을 하지 않으려면 이 정보를 어딘가에다가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건드려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툭툭툭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각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 연결고리가 있더라도 약하거나 개수가 너무 적어서 뇌 속에서 침전 아래로 깔아앉아서 사라져 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하면 왜 안 되느냐? 암기라는 것은 어떠한 연결고리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것을 언어적으로 반복하면서 기억하려는 행위인데 이것이 나중에 절대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꺼내려면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뭐다? 네, 바로 이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다른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다른 정보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이 왜라는 것이 어떤 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을 연결해 주면서 우리 뇌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보면 우리의 전통 처마 있죠. 집에서 해를 가리는 이런 처마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날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외우려고 해요. 처마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다. 처마는 우리의 현명한 우리 선조들의 똑똑함이 들어있는 우리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마였는지 뭔지를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그게 처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왜라고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마가 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줄까요? 이것은 바로 과학과 연결되는데요. 해가 얼마나 높이 떠오르는지 남중고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고요.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뜹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처마가 있을 때 해가 높이 뜨면 이 해가 처마에 가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 높이 뜬 해를 가려줘서 집안이 시원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이 처마 밑으로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처마가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느냐가 바로 과학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해는 여름에 높이 뜨고 겨울에는 낮게 뜰까라는 점들을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이 자전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전축에 따라서 이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는 낮이 긴 거고, 이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 길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처마가 우리 조상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나게 해준다. 그런데 그것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태양의 남중고도는 왜 다르냐?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에 따라서 여름은 길어서 하지라는 절기가 있고 겨울에는 동지라는 또 절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지식과 지식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모든 과목의 모든 지식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휘 개념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개념 안에 한자어가 숨어 있고, 이 한자어를 통해서 여러 개념들을 파생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등 모든 지식들은 절대 외롭지 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하는 아이는 이것과 이것이 모두 연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개로 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암기하려는 노력도 없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재미있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회상만 하면 모든 게 다 떠올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늘상 외우려고 하면서 너무 지쳐 나갑니다. 오늘도 외우고 내일도 외우고 모레도 외우는데 외웠는 것들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못 나아가는 느낌이고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건 평소 공부할 때건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모든 공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다 파악만 해놓으면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어서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얘를 그냥 불러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톡 치면 주르륵 나오면서 모든 지식들이 다 나오면서 그것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만 암기하고 반복하는 아이가 평소에 늘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수십 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해 공부는 모든 과목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모두 어휘들, 개념들이 나오죠.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절대로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의 사전적 정의를 막 외우고 있거든요. 어떤 단어 그리고 뜻이 딱 적혀 있으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한자로 분해해서 한자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한자로 분해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두 가지, 세 가지가 한자가 나오고 이 각각의 한자에서 또 수많은 한자어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에서 유형을 학습할 때도 한번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각각의 유형을 단순 반복하면서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런 유형 지난번에 풀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유형에서 어떠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이 통을 그대로 외우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유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 통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킬러 문제들을 풀 때 이 유형의 개별 요소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항상 신유형의 새로운 문제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형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거기서 똑같은 유형이 나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유형을 풀 때 기존에 풀어봤던 유형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유형 문제집을 풀더라도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들 안에서 어떤 패턴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집을 풀 때도 단순히 문제를 풀고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몇 점인지 확인하고 요게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왜 정답일까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왜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정답인 이유가 내 머릿속에 체인으로 연결되고 내가 이 오답을 고르게 된 이유와 이것이 답이 아닌 이유도 체인으로 연결되면서 그 기억이 공고해지고 점수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학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것을 암기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 주거나 던져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만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패턴으로 딱 주고 넘어가게 되죠.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시다 보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답을 던져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장기적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이해의 공부를 터득하느냐 못 터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해 공부를 언제 터득하느냐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는 이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냐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빨리 가는데 우리 아이가 늦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에 암기를 시키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아무리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암기로 이 순간을 빨리 넘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학생을 상대하는 학교나 학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요 지식 하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지식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거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지식을 접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이해력 자체를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많이 해주셔야지 결국 이 이해력이 길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해라는 공부를 알게 되고 머리를 돌릴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통해서 치고 나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달려 나간 아이들이 나중에 한계를 맞는 거고요.
네, 암기가 어떻게 공부를 방해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는데, 이해하는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 경험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아하 하는 그때의 기쁨,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남았는 그런 기억은 분명히 누구나 하나쯤 있을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암기로 그냥 외우고 빨리 가자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뒷걸음질 치는 방법이거든요. 이 뒷걸음질 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아이의 공부 그릇 자체를 키워서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초등 공부는 중고등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때 이해하는 공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 새롭게 이해하는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초등이 거의 가능한 유일한 시기니까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아이의 이해력을 길러주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 콩나물쌤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